대출이 안 돼? 아 그럼 P2P 쓰지 뭐. 캐피탈 쓰지 뭐. 연에 뭐 이자 10% 12%? 아 그냥 일단 써. 빨리 지금 급하니까.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중개업자, 중개소, 중개사들 많이 만났는데 중개사들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힘들다. 정말 장사 안 된다. 올해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그 상황 자체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개사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매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럼 이 현상을 보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을지, 매물이 부족하다라는데 집값은 올라가게 되는 건지, 이 상황에서 또 우린 경매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제가 내용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분들이 하도 이제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제가 좀 매물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서울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 상황을 보니까 충격적이긴 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무려 1만 2천 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2,003 가구, 비율로 치면 1.68밖에 안 되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9,500세대인데 전세는 280 가구더라고요. 2.9%가 딱 그 정도 되는 거고, 광장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453세대인데 전세 매물은 딱 한 가구입니다. 그럼 중개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중개를 해서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물건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그럼 거래를 이어가야 내가 먹고 사는 건데 매물이 없으니까 막 이런 식의 제안도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들한테는 복비를 받지 않겠다. 복비라는 거 자체가 수수료를 의미하는데 복비를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한테는 아예 복비를 받지 않겠다. 세입자한테만 받겠다. 너가 좋은 매물을 내놓으면 내가 좋은 가격에 팔아줄 테니까 복비도 받지 않을 테니까 매물을 좀 내놔달라. 이렇게 중개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매물 자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른 중개업소 복비 일부를 떼어주면서 매물을 가져와서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일부에서도 계속 있었던 거래 방식이기도 해요. 공동중개라고 해서 물건 매물 자체 이 사람한테 매물을 내놨지만 내가 이거를 중개를 해서 같이 나눠 갖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단순하겠죠. 거래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수익을 줄이더라도 일단 계약을 만들자예요.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오전에 한 중개사분 만나고 왔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중개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매물 자체가 없는데 내가 살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시장이 팍팍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게 중개업소 숫자를 보면 좀 더 쉽게 파악이 되는데 올해 통계를 보면 새로 개업한 곳은 6,360곳인데 폐업한 곳은 7,390곳이라고 합니다. 휴업도 847곳이 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부동산 업계가 자체가 불황이라는 거죠. 부동산 이러다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매물이 부족하고 복비도 포기하고 있고 그러면 뭘 하게 되죠? 그럼 폐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열어뒀다라고 해도 월세도 못 내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럼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현재 시장 매물이 귀하다라는 것들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 현상, 이 상황이 경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경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거 한번 내용 정리해 봤는데 경매는 어떻게 하는 목적의 투자 방법이죠?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남들이 3억에 거래하는 아파트를 경매로 2억 4천, 2억 5천에 가져오는 게 경매의 매력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실수요자들까지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일반 매매로 내가 사고 싶어도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경매로라도 매물이 나오면 이거라도 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최저가에서 시작했던 경매가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시세에 근접해 버리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감정가보다 높게 받아가는 경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감정가보다 뭐 수억, 한 2억, 3억 이렇게 높게 받아가는 경우들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는 경매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매는 싸게 사야 되는 건데 싸게 사지 못하는 거잖아요. 경쟁 심화로 낙찰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번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고 저번에도 상승기 때 겪는 경매 시장의 하나의 단편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 때는 기본적으로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매물 자체가 없으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경매로라도 사자라고 해서 경매장을 많이 오죠. 상승기 때 가보면 경매를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이 막 오는 게 아니라 새로 유입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법원 다니다 보면 얼굴 자주 마주치고 그러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상승기 때는 법원에 가면 딱 봐도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막 긴장하시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랑 좀 이야기해보고 이러면은 나도 이제 집을 좀 사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보니까 매물이 없다고 그러고 매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매물을 어떻게든 좀 찾고 싶고 그래서 막 인터넷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경매로 또 요 매물들이 나왔고 이거 매물들을 이제 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권리 분석상에. 그러면 그냥 뭐 입찰을 하려고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고 이 아파트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아파트 아니면 내가 평생 집 못 살 것 같고 내가 이 아파트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막 입찰가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적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에서도 지금 막 보면 100%, 120%, 130%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뭐 제가 그냥 허황되게 망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낙찰가들이 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들은 막 더 무리해서 하는 거죠. 대출이 안 돼? 그럼 P2P 쓰지 뭐. 캐피탈 쓰지 뭐. 연에 뭐 이자 10%, 12%? 그냥 일단 써. 빨리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경매에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매물 자체가 없고 그때 상황과 비슷하니까 그렇게 막 높게 낙찰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항상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현재 시세보다 무조건적으로 싸게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싸게 사지 못하면 그 경매는 맞지 않는 거예요. 매물이 없다고 해서 이 경매로 내가 낙찰 받는다? 억지로 무리해서 그걸 혼자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막 좋아질 거야.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렇게까지 막 사랑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이 물건에. 그럼 막 5명 중에 4명이 이 물건이 위험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1명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야. 이 사람밖에 얘기가 안 들리고 이 사람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맞지, 맞지, 그치 막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 얘기만 듣고 망상 속에서 이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 경매라는 것 자체가 낙찰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수익이 목표가 돼야 되고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조금 기다리는 것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잘못 사면 정말 골로 갑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서울 아파트는 매물이 부족하죠. 그리고 중개업소들은 복비까지 포기하면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업계 전반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경매로 들어간다? 이미 실수요자들이 다 몰려 있어서 낙찰가율은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싸게 사는 것들은 사라졌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아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투자자는 어딜 봐야 될까요? 전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지방에도 똑같은 비슷한 조건의 곳들이 있어요. 지방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정말 좀 내가 경험이 있고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 좀 할 수 있는 특수한 물건에서 기회를 찾는 게 조금은 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아파트가 기회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서울 아파트는 기회가 또 와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승장 하락기를 겪어보면서 느꼈던 건 언제나 영원한 상승기도 없고 언제나 영원한 하락기도 없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에 또 사이클이 올 거고 이때 말했던 것처럼 또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가 되고 싶은 거고 저도 투자자가 되고 싶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투자자는 언제나 타이밍과 방향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서울 아파트 경매로 싸게 사기 어렵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시장이 바뀌고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저도 저 생각들을 계속 공유를 한번 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조금 부동산 중개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